1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외국인이 상당히 큰 규모의 현선물 동반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오르지 못했는데요. 해외 시장은 미국이 비농업 고용 지표가 와우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러면서 증시와 장기 채권이 강하게 조정을 받고 달러화도 강하게 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는 상당히 큰 반등을 했다가 다시 밀렸는데요. 증시가 이렇게 윗꼬리를 만들면서 이제 쉬어가는가 할 수 있어요. 자,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쉬어가는 것이지 아직은 하락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시장 어떻게 봐야 될지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시장은 개장 초 기관들이 현선물 동반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가 또 눌린 듯 했어요. 그런데 외국인이 현선물 매수가 선형적으로 들어오면서 오전 11시 30분까지 지수가 밀리지 않고 잘 버텼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1시 30분 이후로 시장이 빠지지 않고 오후 2시 30분까지 올랐죠. 그렇게 지수가 오를 때 변동성 지수도 함께 올랐다는 것입니다. 지수가 하락을 할 때 변동성이 상승한다. 이런 잘못된 상식은 지워버려야 한다는 것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변동성 지수는 추세가 강화되어 옵션이 해지 수요가 발생할 때 그때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만 지수가 상승할 때 변동성이 증가한 게 아니라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미국 증시 또한 오전장에 상승할 때 변동성이 증가했어요. 이게 코로나 이전에는 잘 못 보던 현상인데 코로나와 함께 밈스탁이 부상 그리고 로빈후드 같은 이 소매 거래자들이 거래 정보가 트레이딩에 활용되면서 제로데이트 옵션 전략 같은 이 새로운 형태의 HFT가 유행하면서 좀 발생한 그런 현상 같아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 시황이 산으로 가버리니까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설명하기로 하고, 여하튼 우리 시장은 오전 11시 30분까지만 해도 변동성 매도로 시장이 마감하려는 듯 했는데 지수가 상승할 때 변동성이 증가했다는 것, 이것은 외국인이 현선물 매수와 함께 콜옵션 매수가 있어서 그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명과 암을 봐야죠. 이 외국인들이 종가까지 선형적으로 현물을 무려 5,800억이나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주가지수는 종가 고가를 찍었지만 선물은 막판에 이론 베이시스 대비 무려 1포인트 가까이 데거데이션을 만들면서 밀어버렸어요. 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현물 산 건 현물 산 건데 선물로는 해지를 하고 넘어가려는 수요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 또한 인덱스 바스켓을 사실상 그대로 복제해서 매수한 것이지 특별히 비중을 실어서 종목 피킹을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고 보여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현물 매수는 자산 배분 차원에서의 현물 매수지 우리 시장만 따로 아웃퍼폼할 것을 보고 지른 것 이런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화권 증시 전체 또 약했어요. 지난 1월에 인도를 빼고는 대부분이 아시아 증시가 강했죠. 그런데 중국이 춘제 이후에는 아시아 증시도 조심스럽게 기간 조정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어제 한국물 ETF인 EWY는 하루에만 무려 2.61%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HXC 인덱스,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된 중화권 주식 또한 드디어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잠깐 차트 한번 볼까요? 요게 HXC 인덱스, 골든드래곤 차이나 인덱스인데 살살 이제 고점 형성하고 있죠. 물론 여기서 바로 또 갈 수 있겠으나 저는 살짝 더 눌렀다가 가는 게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나마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최근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는 인도의 아다니 그룹이 있죠. 아다니 인터프라이즈도 한번 쭉 가볼까요? 살벌합니다.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고점 대비 거의 4분의 1 토막을 냈다가 그래도 막판에 좀 반등을 했는데 2022년이 상승을 싹 돌려준 셈이죠. 자, 그런데 2021년의 상승까지 돌려줄 수 있을까요? 물론 그 힌덴버그 리서치에서 이 숏을 칠 때 이 밑으로 밀어버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여하튼 인도 증시 조정도, 그러니까 인도 증시 조정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시장을 많이 흔들었던 아다니 그룹도 어느 정도 이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아다니 그룹이 추가 하락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이머징 증시도 조심스럽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여하튼 아시아 증시는 쉬어갈 가능성은 높지만 아직은 하락장이 아니고 그냥 기간 조정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증시는 미국이 논판 발표 이후로 2% 가까이 급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보인데도 불구하고 니케이 선물은 저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최근 8거래일 동안 계속 니케이가 횡보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방향성을 정하고 레벨업을 시도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시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 시장은 다음 주에 옵션 만기에 들어서게 되죠. 2월물이 옵션 테이블을 보면 콜 클래스에서는 여전히 320 이상으로는 꽝이 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물론 월요일 하루에 뭐 3방에 320 콜옵션을 꽝 낸다 이것보다는 위쪽보다는 시장이 아래쪽으로 더 열려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건데, 반대로 풋 클래스의 미결 분포 또한 종합주가지수 2400 그걸 깬다? 이건 좀 어렵다고 보는 것 같아요. 또한 어제 오늘 오후장에 증시가 상승할 때 변동성이 상승했었죠. 그래서 지수 상승에 대한 콜옵션 해지가 이루어졌다면 방금 마감한 야간 선물옵션 시장에서 선물이 324선으로 밀렸어요. 자, 그러면 혹여라도 시장이 아래쪽으로 레인지를 확대할 때 변동성이 증가한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잔존일 대비 외가격 풋옵션은 여전히 비싼 상태라고 봐요. 그래서 풋옵션 외가격 매수에 대한 시익은 뭐 그닥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차월물 중심으로 콜옵션 매도를 사는 것은 저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은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약간의 조정을 보였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여전히 강세가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어요. 영국 증시는 강력한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했고, 유럽 증시 또한 변동성 매도가 이어지면서 긴 아래꼬리를 달았습니다. 1월이 강세장을 보면서 2월 초에 유럽은 재작년에 기록한 변동성 저점권인 15포인트 후반까지 밀리는 것을 각오하고 그때까지는 계속 지수 상승을 바라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변동성이 첫 번째 저점을 확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시와 달리 채권시장이나 통화시장 그리고 상품시장은 완전히 뒤통수 잡고 쓰러지게 만들었어요. 우선 시간 순서로 보면 전일 유로화가 조정을 보인 대신 채권시장은 아주 강력한 랠리를 보였죠. 근데 오늘은 유럽 세션 시작과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논팜 그때 말고 그 전부터 시작과 함께 유럽이 장기 채권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에 비해서 유럽 단기물은 잘 버텼어요. 그래서 어제 미국 채권 시장이나 또 유럽 채권 시장 모두 하락한 건 맞아요. 그런데 미국 논팜 지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은 미국 국채에 국한된 것이고 특히 미국 단기채에 국한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 국채는 논팜 발표 한참 전부터 장기물 중심으로 눌렀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는 유럽 채권은 거의 눌린 것도 아니라고 봐요. 명백하게 이런 그림이 완성되죠. 미국은 긴축 지속을 원한다. 하지만 유럽은 요 입으로만 긴축을 외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유럽 채권 시장이 어제 이제 워낙 강력한 쇼크오버를 주니까 오늘은 ECB 위원들이 시장을 좀 쿨다운 하려는 멘트를 쏟아냈죠. 그래서 뭐 ECB의 심쿠스라든지 뮬러 그리고 카스미르 위원 모두 입을 모아서 야 다음 달 50bp 인상이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대도 이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채권 시장이 좀 눌리긴 했는데 단기물은 거의 눌리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유럽이 마켓 센티먼트는 리스크 온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이탈리아 국채 굉장히 개폭등을 했는데 오늘은 조정을 얼마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유럽은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리스크 온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통화시장을 보면 달러화는 2월 들어서 강력한 반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장대 양봉을 거치게 만들면서 시장 참여자들 좀 당황하게 하고 있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9월 18일인가 그때부터예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달러 약세가 지속됐었죠. 그래서 그걸 고려한다면 뭐 달러와의 자연스러운 반등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동안에 원자재가 계속 눌린데도 오지달러, 뭐 키위, 루니 같은 이 원자재 통화들이 계속 강세였던 것이 오늘로써 확실하게 부러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소극적으로 원자재 통화 매도 대신에 유로화 매도를 선택해서 큰 이익을 거두지 못했지만 여하튼 달러화가 저점을 찍었을 가능성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 이제 엔화도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한 2% 넘게 빠졌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그 일본 증시가 상대적으로 제대로 이렇게 튀지 못했는데 엔화가 어제 굉장히 하락을 했어요. 이 부분이 일본 증시에 그 부스트업 할 수 있는 재료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상품 시장에서는 골드의 흐름이 가장 극적입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1970달러 선을 오가고 있었죠. 근데 이틀 연속 핵펀치를 얻어맞으면서 1870달러 선까지 밀렸어요. 일단 주요 이평선들을 꺾고 내려온 데다가 그동안에 이젠 골드가 상승할 때 한 번도 조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한꺼번에 조정이 나온 게 이 단기적으로는 주중에 얼마든지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만약에 달러가 바닥을 찍은 것이다 그러면 저는 골드가 뭐 한 1925선까지 반등 나오면 재차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골드의 강한 조정은 올해 1월 중순 이후의 상승분을 모두 되돌려는 것으로서
상품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것이 가격 조정을 걷는 것,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지만 퀀트 펀드들이 1월이 상승 모멘텀을 좀 부정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 명백히 인플레이션 꺾이고 있는데 미국은 여전히 고용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무지성 롱의 자아도 취한 롱포들한테 참교육을 시켜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미국 세션은 넘어갈게요. 전일 미국 세션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API 데이터가 미국 세션 초반에 끊긴 일이 있었습니다. 그 CME 시세를 한국은 UDP 프로토콜로 봤죠. 기술적 이야기하자면 길어지는데 시세가 완전히 전달되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시세는 데이터를 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면에 주문 정보는 이 확인을 하는 TCP 프로토콜로 주고받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초반처럼 대량의 시세가 밀려 들어올 때는 시세의 데이터를 막 놓치든지 병목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그만큼 장 초반에 대량의 거래가 있었다라고 보는데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미국 시황을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개장 전의 분위기를 이야기해 보면 유럽 증시는 초반이 자연스러운 조정 이후 점진적 반등을 이어갔어요. 이때 나스닥 흐름은 이때의 그 유럽 세션 흐름은 주가 상승 그리고 장기 채권 하락이라는 아주 이상적인 리스크 온 모드였어요. 나스닥 선물 또한 유럽 세션이 궤적과 일치하게 움직이면서 미국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 전에는 종가 대비 제법 크게 오른 나스닥 선물이 11,750선까지 그때까지 반등을 했어요. 이 논파미 컨센서스는 최대치가 한 30만 부분까지 올라섰었죠. 근데 논팜 발표는 무려 51만 7천이 나왔어요. 그 블룸버그인가요? CNBC인가요? 짤들이 돌아다니고 있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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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 어쨌든 정말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근데 그때 시장 반응이 어땠는가를 보면 나스닥 선물이 작년에 논팜 잘 나왔을 때 이 프리마켓에서 마이너스 3% 막 빼고 그리고도 막 더 밀렸죠. 근데 그런 건 달라요. 그냥 와, 생각보다 지표가 잘 나왔네? 그럼 그냥 슬쩍 눌러볼까? 이런 수준에서의 매도였을 뿐이지 주가가 폭력적으로 부러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지표 발표 이후에 변동성은 1.5%도 안 올랐어요. 사실 원자재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중국 공급망 배제로 인한 인플레이션, 이런 내러티브는 작년까지는 통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둘 다 인플레이션 자극 팩터는 아니죠. 저는 고용이 문제라고 하는데 이 고용이 좋은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자연스럽게 가라앉는다? 그러면 여하튼 채권 시장만 참교육 당하는 것이지 주가는 그렇게까지 밀릴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본장 개장하면서 대량의 매수세가 들어왔죠. 그래서 지수가 스트레이트로 상승을 해요. 유럽 마감까지 거의 저점 대비 2.5포인트를 스트레이트로 땡기는데 애플 실적이고 아마존이고 뭐고 일단은 그냥 대기 매수세가 더 많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장 마감 후 재차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는 상승분을 반납했는데 이렇게 윗꼬리를 단 음봉이 나왔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것은 방금 이야기한 미국 본장 개장 후의 이 시세 지연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요. 미국은 사실상 매일이 옵션 만기일이에요. 월요일 옵션, 화요일 옵션, 수요일 옵션, 목요일 옵션에 금요일에 만기되는 위클리 옵션, 그리고 매월 만기가 돌아오는 먼슬리 옵션까지 있는데요. 옛날에는 이 주식 바스켓이나 주가시 선물 매수했다가 청산하는 것, 이거를 고빈도, HFT라고 하죠. 고빈도 매매를 했다면 이제는 매일이 옵션 만기예요. 자, 그러면 감마 효과를 살릴 수 있다면 등가 콜옵션을 사서 그렇게 단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롱감마를 살릴 수 있는 그 외가격 옵션에 대한 그 매수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큰 바잉 파워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주식을 아주 짧은 동안, 짧은 0.01초 동안 샀다 팔았다는 것보다는 선물을 그렇게 샀다 팔았다는 게 더 효과적이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등가 콜옵션을 그렇게 사는 건데, 그보다 외곽 콜옵션을 더 강하게 산다. 그래서 이제 오늘처럼 시가 갭다운 나왔을 때 시초가의 현물 매수나 선물 매수하는 게 아니라 대량의 콜옵션을 고빈도로 매수 청산 반복한다. 그러면 그 바잉 파워에 의해서 시장에서 아주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의 롱 감마 커브가 만들어지게 돼요. 문제는 이렇게 대량의 롱 플레이가 집행될 때 시장이 상승장이다. 그러면 포지션 그대로 오버나잇 되거나 현물 숏 스퀴즈로 종가 고가 마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갸우뚱한 장이죠. 그래서 오후장에 청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간가치 감소까지 나오니까 장중에 들어왔던 롱포들이 선착순으로 탈출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에 있었던 오전장 저가 매수 그리고 오후장의 상승분 반납은 전적으로 위클리 옵션 수급에 의한 움직임이었던 것이지 논팜이 잘 나와서 지표가 내렸다 그리고 다시 오른 건 왜? 그리고 오후에 내린 건 또 왜? 이런 건 그냥
수급이었다고 봐요. 위클리 옵션 수급. 다만 채권 시장과 통화 시장만큼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아까 유럽 세션에서 이야기했듯이 파월이나 라가르드나 모두 긴축 지속한대도 라고 계속 외치고 있죠. 그런데 시장은 긴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해서 채권 가격을 당겼어요. 그런데 미국은 어제로서 참교육을 당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여전히 리스크온이 이어지되 달러는 바닥을 치고 채권은 국가별로 흐름이 좀 더 엇갈릴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개별 종목을 보면 파페치 세게 밀리고 또 로빈후드 밀리고 지난달 말에 그 스퀴즈를 줬던 종목들이 좀 쉬어가려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1월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 쉬어갈 때 굴뚝 주식들이 조심스럽게 반등을 하면서 지수를 안정시킨다면 저는 2월 중하순에 혹시라도 눌림 나올 때 그때가 재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1분기 전체를 하락장으로 보진 않아요. 그냥 쉬어간다? 그 정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 또한 지수가 오후에 눌릴 때 얼마 오르지 않았고요. 그나마 종가 무렵에는 변동성이 아주 급하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하루 이틀 더 눌린다 해도 자연스러운 기간 조정인 것이지 폭력적인 가격 조정이 진행될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총평에 앞서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미국이 강력한 고용지표가 꺾일 줄 모르고 ISM 서비스업 지수 또한 55.2포인트로 아주 강한 경제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리세션입니까? 물론 시장이 계속해서 앞서가면서 김칫국 마시고 있는 건 사실인데 미국 국제시장이 오늘 좀 참교육 당했다고 해서 터미널 레이시도 6% 넘어가고 그러겠습니까? 어쨌든 어제의 채권 시장 눌림으로 이 채권 변동성 지수인 무브 인덱스가 이제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무브 인덱스인데 한 5years 볼까요? 작년 12월에 작년 6월인가요 이게? 6월이죠. 네. 이때의 저점권이 98포인트까지 내려오긴 했어요. 여기서는 살짝 고개를 지금 돌리고 있죠. 그래서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미국 국채가 계속 눌려서 임계치에 도달한다면 채권 시장이 조금 더 변동성이 오르긴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리스크온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만기주를 맞이해서 아래쪽으로는 최대 315선까지 열려있다고 봐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320선을 중심으로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장중에는 클래스별 외곽의 옵션을 더블도 만들고 하는 그런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간으로 놓고 보면 그냥 결국에는 좁은 박스권에서 기간 조정을 줄 것으로 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차월물로 콜옵션 매도를 주로 쌓고 시장이 눌렸을 때는 풋옵션 매도를 쌓아서 2월 전체 시장은 그냥 변동성 매도장이 이어진다. 이렇게 보고 대응할 계획입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유로화 매도 계속 홀딩할 것이고요. 주가 지수는 아주 그냥 좁은 박스권에 들어갔다. 그냥 기간 조정성. 그래서 따로 매매를 하지 않을 거예요. 상품 시장에서는 월요일에서 화요일 사이에 이 중화권 증시가 단기적으로 조정이 마무리될 것 같거든요. 그때 조심스럽게 트레이딩 바이 관점으로 접근할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그냥 1월에 달렸던 종목들이 기간 조정이 이어진다. 이렇게 보고 대응할 것입니다. 한 주간 트레이딩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며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